1313호 소위 말한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 본인이 그림까지 그래서 했었죠. 김성태 씨가 체포되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되어졌습니다. 1313호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공간에서 대질이라는 명분 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켜주고,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고. 지금부터는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양 변호사님,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재판 항소심에서도 1심과 결론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 전 부지사가 주장했던 건 법원이 다 배척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사실 오인이라든지 법리 오해에 대해서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상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즉 검찰 측의 주장하는 바를 대부분 인정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받고 있던 그런 혐의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라든지 특가법상의 뇌물죄, 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된 항목이 거의 다 1심과 동일하다라고 봐도 무방하겠고요. 일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한 이유는 1심 재판부에서 인정했던 이유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당사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맞춰봤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 측과 배척되는 주장을 하는 당사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판단을 했고요. 반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진술 번복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좀 낮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판단을 했는데 왜 형량이 더 줄어든 거죠? 일단 재판부에서 밝히기로는요, 일부 그 오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실관계 일부분에 대한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은 그리고 2심에서는 형량이 1심에서 인정된 것보다는 조금 더 완화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양형의 이유라든지 그리고 1심 재판부에서 인정되었던 부분에 대한 일부 오류를 바로잡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지속적으로 진술을 회유했다. 그리고 연어 술 파티를 열었다 이런 주장을 해왔잖아요. 법원이 이걸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을 했던 뭐 연어 술 파티라든지 아니면 뭐 진술 회유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아예 판단하지 않았고요.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일단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러한 주장을 한 이후에 검찰 측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러한 영상 진술 녹화실이라든지 사진을 촬영해서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적극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교도관이 다수 동행을 했고 영상 녹화실의 구조를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상당히 좀 의문스럽다, 의구심이 든다라고 했고요. 더불어서 피고인,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치적인 능력이라든지 경력, 학력 등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연어라든지 술의 제공이 있었다라고 해서 진술을 번복한다, 회유가 있었다라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연어 술 파티 의혹이 거의 1년 내내 굉장히 시끄러운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사준다고 진술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면서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께서 검찰에서 회유를 해서 증언들이 바뀐 거다 이런 주장 계속 하고 계신데 저도 언론에서 많이 봤는데 네. 그 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짜장면 사준다고 진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모든 게 뭐 내가 뭐 처신 잘못한 내가 많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재판이나 검찰 수사나 성실히 제가 임하겠습니다. 증언할 겁니다. 죄짓고 처방한 놈이 법정에서 얘기해야지.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연어 술 파티 의혹 주장에 대해서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100% 사실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술 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 회의를 하고 검찰이 사실상 승인하고 이게 나라겠습니까? 대명천지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어떻게 이런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그 진술이 100%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성 부의장님, 예. 이 대표로서는 좀 난처한 상황이 됐겠네요. 좀 불리한 상황이 되긴 했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대북송금 관련 재판은 결국 이것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이걸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또 밝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단이 무조건 이재명 대표의 뭐 재판에 100% 영향을 준다. 뭐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예. 결과를 이미 예단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때부터 지금 이 두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증언만이 지금 부딪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신뢰도 싸움을 했던 건데 저는 1심 때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신뢰도를 점점 상실하는 발언들만 하고 있다. 입장을 좀 너무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했었어요. 그러면서 당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에 뭔가 요구를 할 수 있다면 이 신뢰도를 흐리는 행위를 계속하지 말고 좀 일관된 의견을 얘기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고 근데 항소심 때 그 추가로 제출됐던 그 변호인 접견 녹취록 저는 그게 그래도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녹취록에서 분명 변호인을 만나서 나에게도 좀 회유가 들어왔다. 김성태도 지금 뭔가 회유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도 회유가 들어와서 나도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고백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것들이 반영 안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신뢰도 문제, 발언이 좀 왔다 갔다 했던 것들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또 이제 시작되는 별개의 재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